또 자가면역성 기전이 연결된 항체들이 없는 환자분들은 보통은 저희가 치료해보면 3개월 정도면 약물 끊고도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은 편이고요. 자가면역성 패턴으로 나타난 분들은 보통 6개월 이상을 좀 봐야 되는데, 기능저하증의 신지로이드라는 약은 호르몬 수치가 늘어났다 뿐이지 실제로 호르몬의 기능이 돌아온 게 아니다 보니까 전형적인 기능저하증의 증상들이 그대로 남아 계신 거거든요. 탈모, 변비, 우울증. 이분도 기능저하증을 치료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갑상선 기능저하증의 원인이 됐던 이 면역계 교란이 기본적으로 끼고 있는 상태로 지금 보여지시거든요. 면역계 교란이라는 이 핵심 부분을 해소하지 않으시면 수치는 호르몬제에 들어가서 정상이더라도 이 증상은 계속 하나씩 늘어나실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좀 제대로 된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안녕하세요. 이배만의원 허준영 원장입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좀 이어서 많이 달아주신 댓글들에 대한 답변들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최근 갑상선 기능 저하증 관련 영상들을 많이 올렸어서 그쪽부터 한번 답변을 좀 드려볼 건데, 어제 갑상선 저하증 약을 타왔는데요. 언제까지 먹어야 될지, 계속 먹어야 될지 궁금하네요 라고 하셨는데, 이전에 그 하시모토 갑상선염 완치 프로토콜이라는 영상에서 좀 다뤘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 중에서도 크게 대사 이상성으로 나타나는 기능 저하증과 자가면역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대사 이상성으로 나타났다라는 거는 또 자가면역성 기전이 연결된 항체들이 없는 환자분들은 보통은 저희가 치료해보면 3개월 정도면 약물 끊고도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은 편이고요. 자가면역성 패턴으로 나타난 분들은 보통 6개월 이상을 좀 봐야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능저하증이라고 하는 결과하고 기능저하증의 원인이 갑상선 자체의 문제인 경우와 면역계 인장이 껴있는 경우에 따라 치료 기간은 좀 달라져서 그렇게 약물 복용은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셔야 이거는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보통은 기능저하증은 평생 먹으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시죠.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갑상선 기능저하증일 수도 있나요? 네. 기능저하증은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것과 임상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데까지 시간차가 많이 있는 편이라, 그리고 생각보다 기능저하증이랑은 연결 안 되는 증상들이 많으니까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체중이 좀 는다거나 붓는다거나 약간의 우울감이 온다거나 이런 것도 다 기능저하증의 증상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걸로 기능저하증을 의심하기는 어려우시다 보니까 이거는 검사 결과상으로 확인됐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기능저하증이 맞습니다. 보통 이제 T3, T4 수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전반적인 대사 기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다 기능저하증의 증상들인 건데, 스스로는 증상이 없다고 느끼시지만 증상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의원 위치가 어디일까요? 갑상선 저하증 신지로이드 0.5mm 먹은 지 10년 넘었거든요. 서울 교대역 쪽에 있는 EBM 한의원이고요. 갑상선 저하증 신지로이드 0.5mm면 높은 농도도 아니고 낮은 농도도 아니고 딱 중간 정도의 용량인데요. 10년이라는 기간은 좀 길다 보니까 갑상선이 이미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 기능하는 기간이 워낙 기실 거라 좀 치료 기간이 조금 걸리진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저희가 한 10년 이상 먹었던 분들이라고 하시면 6개월 정도는 보시는 게 치료 과정에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 갑작스럽게 기능저하증 진단을 받아서 2개월 만에 6kg 증가, 탈모, 변비, 우울증까지 전형적인 갑상선 기능저하증 증상들이네요. 키토 식단을 5년째 유기 중이고 몸무게도 50 이상을 유지하는 순식간에 이렇게 되니까 온갖 생각이 다 들고 노력이 배신나가는 느낌에 삶에 아무런 의욕조차 못 느낀다. 식단 줄이고 운동 늘려도 자고 일어나면 매번 새로운 몸무게를 갱신 중인데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11월 3개월 지나고 수치는 정상으로 증상. 40대 후반의 나이와 수명의 파열의 자증, 비만도 힘들어요. 전형적이죠. 기능저하증의 신지로이드라는 약은 기능저하증의 수치는 분명히 회복시켜주는데 호르몬 수치가 늘어났다 뿐이지 실제로 호르몬의 기능이 돌아온 게 아니다 보니까 전형적인 기능저하증의 증상들이 그대로 남아 계신 거거든요. 탈모, 변비, 우울증 다 이전 영상에서 많이 강조드렸던 똑같은 답변이죠. 죄송하지만 이분도 기능저하증을 치료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갑상선 기능저하증의 원인이 됐던 이 면역계 교란이 기본적으로 끼고 있는 상태로 지금 보여지시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이유로 면역계 교란이라는 이 핵심 부분을 해소하지 않으시면 수치는 호르몬제에 들어가서 정상이더라도 이 증상은 계속 하나씩 늘어나실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좀 제대로 된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요즘 저탄고지, 키토 식단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분류하는 분들 중에 M타입 분들 중에는 효과를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편이에요. 특히 S타입으로 분류되는 분들은 키토 식단이 오히려 몸을 정말 많이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어서, 키토 식단이 좋다 나쁘다도 아니고 사실 키토 식단도 워낙 종류가 층위가 다양하니까 어떤 식단이 좋다 나쁘다로 질문을 하시면 어려운 게 그 식단이 맞는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거지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식단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걸 찾아드리는 게 저희의 특화고 저희의 전문성이니까 이거는 좀 오셔서 상담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노력에 배신당한다는 느낌이 좀 슬프실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노력한 게 문제였던 거지 노력이 잘못된 건 아니니까요. 그동안 노력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또 저희가 치료해보면 어떤 엄격한 식단을 키토 식단이 쉬운 게 아닌데 이렇게 해보셨던 분들은 또 오시면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오시면 제가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키토 식단의 도움을 그래도 받으셨으니까 5년째 유지하셨겠죠. 그래서 무조건 키토가 나쁘다고 생각하실 것도 없지만 제가 항상 그 자가면역 질환으로 확인된 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게 있는데 좀 차갑게 설명드리는 게 항상 결론적인 얘기지만 자가면역 질환이 발생했다라는 건 죄송하지만 내가 그동안 살아온 방식이 강하게 표현하면 틀렸다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걸 바꿔야 생활이 바뀔 수 있는 시작이 돼서인데 잘못됐다는 이야기, 틀렸다고 강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해왔던 거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시고 완전히 정반대로 바꾸겠다는 각오로 오셔야지만 이런 것들이 회복될 거니까요. 그런 마음 먹고 치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편함 아니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건 저도 감사하니까요. 뻔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능저하증으로 진단을 받았고 기능저하증에 대한 치료를 하고 기능저하증의 수치들이 잡히면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갑상선 호르몬이 떨어져서 갑상선 호르몬 채워드렸으면 당연히 해드릴 게 없거든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게 없고 갑상선에 대한 도움은 충분히 받으신 거니 잘 받으셨고 이제 그 부분의 핵심적인 원인이 되는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찾으려고 이런 영상을 보고 계신 거니까 이 부분은 제가 많이 도움드릴 수 있는 분야일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상선 기능저하증 진단받아 오늘 약을 받아왔고 한 달 후에 다시 검사하고 항체 검사도 하기로 했어요. 자가 면역계 교란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궁금하네요. 비염이나 만성기관지염만으로도 많이 떨어져서 많이 힘들고 수정도 힘들고 평생 먹을 수도 있고 아직 검사를 세부적으로 안 해보셔서 자가면역성 여부인지는 알 수 없는 것 같은데 아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시거든요. 왜냐하면 흐름으로 봤을 때 비염이나 만성기관지염 같은 게 있으셨다는 건 자가면역 질환은 하루아침에 오는 질환은 아니거든요. 면역계가 교란되는 과정까지 겪는 그 흐름이 있는데 보통 흔히 말하는 알레르기성 질환들을 대부분 겪고 오세요. 비염이나 만성기관지염부터 시작해서 또 만성기관지염이었다는 건 기관지염이 계속 반복됐다는 건데 이게 면역계가 저하되는 상태에서 많이 왔을 걸로 보이고 면역 항진, 저하, 교란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그 과정을 다 겪으신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은 자가면역성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증상 흐름만 보더라도 최종적인 확정은 당연히 혈액 검사를 통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아마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실 건데 그렇지 않도록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자가면역 교란, 면역계 교란을 회복하는 방법은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반복적인 염증 관리 중요하고요.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사람마다 다르고 그 물질을 찾아서 제거하는 게 치료의 핵심이고 기본이라서 그거는 나에게 맞는 음식이 뭔지 알아야지만 가능한 거니까요. 그 부분을 저희 치료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영에서 비염이랑 기관지염이 온다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원인들이 음식도 있고 환경 요인도 있는데 수영장이 그런 알레르기 요인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거는 피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2021년 3월경 전신두드러기가 나서 검사해보니까 TPO 600, TG 130, TSH 5쪽 나와서 하시부터 진단을 받았고 0.05mm 마이크로겠죠? TSH 0.57이 나왔고요. T4가 16.5 나와서 좀 이상하네요. 프리-T4가 16.5mm는 없고 또 단위가 다르니까 어쨌든 정상 범위 유지되고 있는데도 살이 계속 찌고 전신 두드러기는 훨씬 심해졌다. 혈관 부종으로 입술, 눈, 코, 두피, 손바닥, 가릴 것 없이 온몸에 안 나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나서 밖에 나갈 수정도 없다. 두드러기가 심하다. 피부약 주사 안 맞고 효과가 없다. 과에서 검사해보니까 HSCRP가 2.7. 검사 방법이 표준으로 모든 수치가 다 같은 단위를 보지는 않아요. 참고 범위까지 알려주셔야 이걸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CRP도 저희 병원 같은 경우 저희가 검사할 때는 0.5까지를 정상으로 보는데 5.0을 정상으로 보는 단위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 수치 의미를 좀 이해하려면 참고 범위까지 같이 알려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는 병은 갑상선으로만 두고 보면 사실 치료가 쉬운 병이죠. 왜냐하면 수치가 떨어지는 호르몬을 호르몬제로 보충하면 바로 늘어나니까. 근데 문제는 호르몬제로 채우고 나서도 문제가 근본적인 게 면역계 교란으로 인해서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왔다는 건데 증상으로 나타나는 기능저하증은 해결이 됐더라도 자가면역성 기전이 방치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로 인해서 여러 증상들로 계속 넘어가는 추가적으로 생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분도 그런 경우로 보이거든요. 일단 안티-TPO, 안티-TG, 안티바디 두 가지가 다 뭐 일단 예상되는 범위 안으로는 양성 범위 안에 꽤 있는 걸로 보이네요. 일단 자가면역성 갑상선 기능저하는 확실하고 이전 영상에서 다룬 것처럼 이 TPO 안티바디는 실제로 하시모토 이외에도 관절 통증이나 뭐 브레인 포그 같은 갑상선 이외의 전신 증상과도 상관관계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여성분들 중에는 자궁 내막증과의 연관성도 많이 알려져 있고 전신 증상이랑 연결이 많이 돼서 항체를 줄이는 치료가 좀 필요하시거든요.
항체를 줄이는 치료라는 건 항체를 없애는 치료가 아니라 더 이상 새로운 항체가 안 만들어지게 하는 치료죠. 근데 그게 이제 면역계의 교란을 회복하는 치료인데, 이거는 그런 치료를 통해서만 없어질 수 있는 증상들이 다 나타나고 계시거든요. 특히 전신 두드러기는 TPO 안티바디랑 연결이 많이 되는 편인데요. 피부 두드러기라고 하는 게 혈관대에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면서 덩어리를 이룬 그 복합체들이 돌아다니면서 혈관을 긁듯이 자극을 하면 두드러기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항체 농도가 잘 줄어들어야 이 두드러기도 같이 사라지실 거라, 결국 면역계 교란이라는 핵심 부분을 회복하지 않으면 회복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제는 도움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0.05ml 마이크로그램인 것 같은데, 이 약물은 도움 받으시면서 이거는 갑상선에 대한 도움인 거지 자가 면역성 반응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개로 보시고 치료를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장실 자주 가게 돼요.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거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연결될 가능성은 조금 낮습니다. 다른 이유를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설명 못하네. 쇼츠군요. 본 영상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뭐였는지 댓글 달아주시면 설명을 더 자세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EBM TV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